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난한 서민들이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전 취식의 폐지 줍기 경쟁, 안 보이던 구걸까지 등장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 첫날 곳곳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보행자가 건널 의사를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주공항에서 투입한 무료 순환버스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살펴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름 필수품인 선풍기도 성능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안전망 형태에 따라 풍속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팬데믹 이후 몰아닥친 물가 폭등에 당장 가난하고 약한 이웃부터 주저앉고 있습니다. 무전 취식이 늘고 폐지 줍기 경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동안 안 보이던 거리 구걸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의 한 골목. 리어카 바퀴가 찌그러질 정도로 쌓아 담았던 폐지가 요즘은 절반도 안 됩니다. 하루 700kg까지도 주었다는 이 남성은 요즘 200~300kg이 전부. 얼마 안 되던 수입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많이 줄었지요. 그전에 길거리도 내리배웠었다고. 고물값이 이제 조금 올랐어.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골목마다 폐지 줍기에 뛰어든 낯선 얼굴들이 부쩍 불어난 탓입니다. 폐지를 두고 경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못 보던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줍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예, 많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양이 자꾸 한 번 가는 양이 적지요. 무료급식 대기줄은 점점 길어집니다. 껑충 오른 밥값에 식당 가는 건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하루 딱 한 끼를 위해 점점 더 몰립니다.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식당을. 안 간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해요? 굶어야죠. 아침은요? 아침도 굶고요. 문턱 낮은 골목 식당일수록 늘어가는 무전 취식에 시달립니다. 보통은 남루한 차림의 50~60대가 무전 취식 단골 손님인데 최근엔 말끔한 20대도 기약 없는 외상밥을 먹고 갑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고, 또 이제 좀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중에 막 나한테 막 못될 욕을 하고 막. 설상가상 돈 되는 건 죄다 주워갑니다. 설마 했던 발판까지 가져갔다고 혀를 찹니다. 자고 오니까 이게 허전한 거야. 없어졌어. 얼마나 없으면 이런 걸 다 가져가. 내가 아유 가져가서 부자 되라. 한동안 안 보이던 거리 구걸도 여기저기 다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는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못 볼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힘겹게 이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을 한 번만 더 들여다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울 때 먼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약한 이웃들. 통계상 수치를 넘어 낡은 골목의 풍경을 어려웠던 과거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어제부터 운전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면 하나 더 신경 써야 할 게 있죠. 신호등이 있든 없든 스쿨존 횡단보도에선 반드시 멈춰섰다 가야 하고 우회전할 땐 혹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는데요.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어땠을까요? 이채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교차로를 지나 왕복 2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섭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데 경찰이 불러세우자 어리둥절해합니다. 도로교통법 27조 7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하셨어요. 일시정지 안 하시고 바로 넘어오셨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동안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선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초등학교 옆 횡단보도입니다. 이곳은 신호등이 없지만 보행자가 있든 없든 차량이 무조건 멈춰서야 되는데요. 저희가 20분 동안 지켜본 결과 차량 40대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지나다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선행도 안 하시고 정지도 안 하시고 바로 넘어오셨어요. 좌회전 학원 들어오면서 좀 애매하게 잘 안 보였어요. 저 밑에. 새롭게 시행되는 스쿨존 횡단보도 일단 멈춤을 어기면 범칙금 6만 원, 벌점은 일반 도로의 2배인 20점이 부과됩니다. 바뀐 법규는 또 있습니다. 이젠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바뀐 법을 모르고 우회전을 했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나갈 때 이쪽이 안 보여가지고 못 봤거든요, 지금. 운전자도 답답합니다. 보행자가 언제 횡단보도에 들어설지 알 수 없어 도대체 건너려고 하는 때의 기준이 뭐냐고 하소연합니다. 그 보행자의 마음, 행동을 제가 추측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무고하다는 생각이 통행하려는 의사를 명확하게 외부로 표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횡단보도를 향해서 뛰어오거나 또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때, 또 운전자를 향해서 손을 들거나. 경찰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갖고 다음 달 13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북에서만 지난 3년간 교통사고로 527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가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청권 건설 현장마다 평균 1.5건 이상 안전조치 소홀이 지적됐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중부지사가 지난달까지 석 달 동안 충청권 4개 시도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 555곳을 점검한 결과 개소당 평균 1.57건에 해당하는 875건을 적발해 현장 계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강관비계 설치 분량이 42%인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난간이나 추락 예방 미조치가 41%, 36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 2분기 충청권 건설 현장 사망사고 7건 가운데 추락이 6건이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특정 상임위 소속 청주시 의원의 이해 충돌을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상임위 재배분을 촉구했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지냈고 지금도 해당 언론사 지분을 소유한 초선 의원이 홍보비를 집행하는 공보관시 소관 상임위에 배정됐다며 이해충돌 검증 없이 상임위를 배분한 청주시 의회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임위별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조사, 검증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재배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범 운행 중인 청주공항 무료 순환버스가 석 달이 다 되도록 별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주차장과 기차역, 공항 청사를 쉽게 오가도록 1억 원 넘게 들여 도입한 건데 공항 이용객 4명 중 1명만 타는 수준입니다. 왜 그런지 정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하루 40회 운행하는 청주공항 무료 순환버스. 25인승 통학버스를 16인승으로 개조해 내부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20분에 한 대씩 여객 청사를 출발해 주차장 2곳과 청주공항역 등 정류장 4곳을 거쳐 다시 여객 청사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7, 8분 정도 소요됩니다. 원거리 주차장에 차를 세웠거나 기차를 타고 온 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청주공항과 충청북도, 청주시가 예산을 분담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버스 타고 이동하니까 너무 편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봤더니 이런 버스 이용객은 손에 꼽았습니다. 청주공항역을 통해 공항으로 간 승객 50여 명을 2시간 넘게 지켜봤는데 순환버스를 이용한 건 단 8명뿐. 거의 대부분 예전처럼 짐을 끌고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아예 몰랐거나 있는 줄 알았으면 저거 탔을 텐데요. 걸어오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우세요?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거나 거리상으로 걸어가도 적합한 거리여서 걸어간 거고 버스가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네. 타고 싶어도 버스 한 대로는 배차 간격이 너무 넓어 기다리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걸어가면 7분 걸리고 이건 20분마다 한 대씩 다니니까 시간이 안 맞으니까 걸어가는 게 빠르죠. 지난 2달 반 동안 순환버스 평균 이용객은 편당 4.13명, 16인승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용률은 25.8%에 불과합니다. 초기에 비해 늘긴 했는데 여전히 승객 없이 빈 차로 운행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정류장별로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안내가 없는 것도 원인 중 하나. 이렇게 여객 청사에 있는 안내판에는 청사 기준 출발 시각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나머지 정류장의 안내판에는 배차 간격과 전체 운행 시간만 나와 있습니다. 승객들이 각자 알아서 추산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거리가 먼 제4주차장이 노선에 빠져 있고 청주공항역 정류장이 역과 다소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 앞에 가서 차 돌려갖고 나온다 그러면 더 편하겠죠. 저 앞에까지 지금 역사가 없으니까 저기에는. 버스 도입을 주도한 공항공사는 노선 불만에 대해 순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다만 공항 이용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달 말쯤 나오면 당장 하반기부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청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김영환 지사 주재로 어제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열어 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과제를 기초로 각 실국에서 검토한 연차별 소요 예산, 쟁점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투자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해 도비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첫 검토 보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2달 정도 수정과 보완을 거쳐 빠르면 9월 초 구체적인 공약 실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공개합니다. 주민 불편이나 민원을 번호가 공개된 휴대전화 문자로 접수하며 정책 아이디어 제안도 받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하고 신속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담당자와 현장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도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필수품인 선풍기. 요즘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맞춤형 기능을 강조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 순환에 적합하다, 아기 재울 때 좋다 등 소비자가 상황에 따라 고를 수 있게 한 건데요.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에어컨보다 저렴해 편히 쓰는 선풍기. 여름철을 맞아 한국소비자원이 9개 브랜드 선풍기 15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습니다. 기본 성능은 제품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바람이 넓게 퍼져 여러 사람이 쓰기 적합한 풍량은 신일전자 시험 제품이 1분에 65세제곱미터가 넘어 가장 작았던 제품보다 2.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풍속은 르젠과 삼성 시험 제품이 1초당 4m 넘는 속도로 가장 느렸던 제품보다 2.1배 빨랐는데 평균 최대 풍속이 빨랐던 제품들은 모두 선풍기 날을 감싸는 안전망 모양이 일반적인 일자형과 달리 바람을 모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풍량이 많은 제품은 바람이 분산되는 특성이 있고 풍속이 높은 제품은 바람을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공기순환 환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소음은 15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20dB를 넘지 않아 상대적으로 조용했는데 모두 직류 모터를 쓴 제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류 모터 적용 제품은 소음이 적고 바람 세기를 10단계 이상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만큼 가격은 평균 10만 원이 넘어 비쌌습니다. 동일 브랜드 선풍기라도 날개 안전망의 형태나 적용된 모터에 따라서 풍량, 풍속, 소음 등의 핵심 기능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분들께서는 본인 사용 환경에 맞추어서 르젠의 한 개 시험 제품은 안전망 강도가 약해 손가락이 끼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옥천군 안내면 한 밭에서 아버지와 딸이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감전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30대 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먼저 쓰러졌고 딸이 아버지를 구하려다 잇따라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목동의 학교의 여름방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청주 모충초등학교와 진천 광해원중학교, 음성여자중학교가 오늘부터 가장 먼저 방학을 시작하고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도내 모든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기간은 청주 복명초등학교가 76일로 가장 길고 단양 가평초등학교가 10일로 가장 짧습니다. 영동 유원대학교와 음성극동대학교가 잇따라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유원대와 학교법인 금강학원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재무 회계 관리를 비롯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추가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극동대와 학교법인 일연학원도 오는 22일까지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논란을 빚은 괴산 청천중학교 교장 공모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학기에 맞춰 공모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교육부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해야 하는데 교장 선발 심사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기한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조만간 교장 공모 지정 학교 취소 사실을 청천중학교에 통보하고 2학기부터 임명교장을 발령하는 것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입교한 지 3주 된 경찰 교육생이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지난 10일 새벽 경기도 부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교육생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교육생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입건하지 않고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가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성공 개최를 돕습니다.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는 어제 엑스포 조직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홍보와 단체 관람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원용덕 회장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유기농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시점에 열리는 엑스포에 관심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신지식농업중앙회는 새 아이디어로 농업과 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농림부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대표하는 원 썸머 나잇 프로그램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유명 가수들의 음악 공연 뒤 영화를 관람하는 원 썸머 나잇에 이무진, 잔나비, 사이먼 도미닉, 로꼬, 10cm, 선우정아 등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2일과 15일 제천 비행장에서 열릴 무대 뒤에는 다큐멘터리 룩앤미 XXX 텐타시온과 영화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버려요가 상영됩니다. 입장권은 오는 14일부터 예매할 수 있고 당일 현장 예매도 가능합니다. 충주호수축제가 4년 만에 열립니다. 오늘 28일부터 나흘 동안 중앙탑 사적공원 일대에서 물놀이장과 카약, 패들보트 체험, 드론쇼, 미디어 파사드 등의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